안녕하세요. 인사팀 찐델입니다. 저 인사팀에서 일합니다 라고 하면 10명 중 6, 7명은 서류 전형할 때 자소서 다 읽어요? 라는 질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블라인드나 여러 게시판에서도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회사나 담당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개인적인 그리고 제가 겪은 회사를 기반으로 자소서 관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소서 정말 다 읽는가? 신입과 경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은 다 읽습니다. 경력은 자소서보다는 이력서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경력은 신입과 다르게 경력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경력사항을 채용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 전에 자소서와 이력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해서 회사를 지원할 때 앞부분에 이름, 학교, 경력, 수상실적 등 단문식으로 기입하는 것이 이력서이고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입사 포부처럼 비교적 장문의 글을 작성하는 것이 자소서입니다. 신입과 경력 자소서를 읽는 여부의 차이는 1번 절대적인 숫자의 차이, 신입이 경력보다 훨씬 많습니다. 2번 자소서의 중요도 차이, 경력은 자소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입 자소서는 어떤 경우에 읽게 되는가? 기본적으로 스펙으로 서류 전형자를 선발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전형은 스펙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 신입에서 가장 지원자가 많을 때는 4,000명이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4,000개를 약 2, 3일간 읽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다른 일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집중해서 며칠간 자소서만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스펙으로 구분을 합니다. 주로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소서만 봤을 때 서류가 합격 확실 레벨, 서류 합격 레벨, 서류 불합격 레벨, 불합격 확실 레벨 이 4가지입니다. 먼저 합격이 확실한 레벨인 경우에는 자소서를 대충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스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경쟁사 이름을 적었는지 글자 수가 많이 부족한지 등 기본적인 사항만 체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때 글자 수가 몇 자인지 확인하고 글 마지막 부분에 저는 땡땡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을 주로 보게 됩니다. 4번의 경우 불합격이 확실한 레벨인 경우에는 읽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을 40대 미만만 선발하는데 45세가 지원하였다.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로 읽는 것은 2번과 3번입니다. 2번의 경우에는 무난하게 자소를 썼다면 합격하는 레벨입니다. 3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불합격이지만 자소서를 정말 잘 썼다면 2번과 트레이드하여 합격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2번, 3번 자소서를 중점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지원자가 이 레벨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자소서 내용이나 구성도 많이 비슷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자소서가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류 합격자인 1번과 2번 레벨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자소서를 얼마나 자세하게 읽는가? 채용 담당자마다 편차가 큽니다. 특히 인사팀에 이제 막 배치된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자소서를 꼼꼼하게 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통상 10초 내외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1번 자소서는 5초가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2번, 3번의 경우 10초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주로 서류를 합격하는 자소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소서를 읽을 때 쓰는 것과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읽게 되고 맞춤법과 오타가 정말 눈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사 이름을 쓴 자소서, 흔히 말하는 복부 자소서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소제목, 첫 줄을 읽고 나머지는 대각선으로 읽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이 2갈씩 자소서를 선호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원자는 소제목 이후에 첫 줄에 하단 내용을 요약하여 간단하게 한 줄로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숫자와 영어, 한자는 눈에 잘 들어옵니다. 몇천 개의 비슷한 자소서를 보다 보니 한글이 아닌 문자가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 영어, 한자를 적절히 섞은 자소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소서 잘 쓰면 결과가 뒤집어지는가? 위에 2번, 3번의 경우 결과가 뒤집어집니다. 많은 채용 담당자가 자소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 2번, 3번에 가장 많은 사람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레벨별로 서류 전형을 합격, 불합격하는 자소서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1번 레벨은 글자 수 제한 대비 90% 미만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자 제한인데 90%인 450자 이상을 작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경쟁사에 지원했던 복부 자소서는 탈락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 면접에 올리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레벨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논리성이 좋은 경우, 즉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럴 땐 합격합니다. 세 번째 레벨은 2번 대비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경우 합격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제가 자소서 잘 쓰는 방법과 서류 전형에 대해서 이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 스펙이 위의 4의 단계 중에 어디에 속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소서를 잘 써야 합니다. 내가 2번 레벨이었는데 자소서를 잘 못 써서 서류 탈락했다면 그만큼 억울한 일이 더 있을까요? 그리고 채용 담당자도 사람입니다. 자소서 전부 다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원자가 적고 업무가 비수기식이라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인사팀 찐대리였습니다.